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김로벨 TV의 부제가 인간과 리더십입니다. 근데 그동안 영상이 리더십을 별로 다루지 않았지만 요번 영상서부터 본격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리더를 잘못 만나면은 그 조직 또는 집단이 망합니다.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죽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리더십,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떤 그 첫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오카와 초등학교의 비극이라는 사건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세월호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일본 사회에 줬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동해안에 쓰나미가 덮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마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이 타격을 받고 그랬는데 이때 일본 도쿄의 동북부에 있는 그 이야기현의 조그만 마을이라고 해야겠죠. 오카와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항공사진으로 본 건데 오카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가 한 200m고 거길 조금 지나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천이 있는 거죠. 다리가 있고 다리 건너편 쪽에 오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는 마을이 있죠. 마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사진은 안 보이지만 그 학교 건물에서 한 3-4km 떨어진 데가 해안입니다. 여기에 쓰나미가 덮쳤을 적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학교 이제 뒷산이 있죠.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해안에 쓰나미가 덮쳤을 적에 오후 46분에 지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마침 또 하교 시간이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전부 다 매뉴얼에 따라서 운동장에 대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모였어요. 다 모였을 적에 그 학생은 총 한 108명 정도 되고 교사는 10몇 명 정도 돼서 다 모였습니다. 그게 2시 4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니까 그 3시까지 모여가지고 어디로 피신을 갈까 그러는데 쓰나미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도 이제 쓰나미가 덮친다라는 거죠. 쓰나미 경보가 오후 3시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거기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오후 3시 25분이나 돼서 행렬을 지어 가지고 여기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할 적에 37분에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학교까지는 한 해안에서 3-4km인데 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하천을 따라서 몰려오면서 여기 대피하던 학생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총 재학생 108명 중에 74명이 사망을 했고 인설교사 10명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학생하고 교사는 뭐냐? 이렇게 따라 움직이다가 쓰나미가 오는 기미가 보이니까 후미에 있던 학생들하고 그 선생님들은 요 뒷산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거기까지 이제 덮치진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로 대피를 해서 살았고 일로 이동하던 학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 하면은 요 다리 건너서 마을이라 그랬죠. 마을의 학부모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아이들이 이 다리 쪽으로 오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일부 학부모는 그 지진 발생이 2시 46분에 되니까 학교에 왔습니다. 와서 여기 모여가지고 교사하고 학생들이
뭐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뭐하냐, 빨리 대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사들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는 우리 애들 먼저 데려가겠다 해서 데려간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빼놓고는 전부 다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진 발생 경보를 듣고 2시 46분까지 이동하기 시작한 25분, 40분이나 45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그리고 피신을 해도 왜 위험한데 제방 쪽으로 쓰나미가 오면은 일로 닥칠 거 아닙니까?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뭐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뭐냐면 여기 그 당시 이제 교장 선생님은 어떤 휴가 때문에 없었고 뭐 교감 선생님이나 교무부장 선생님이 지휘를 했겠죠. 그분이 의사결정을 늦게 내린 겁니다. 빨리 쓰나미가 온다 그러면 빨리 피신을 했어야 되죠.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다. 그럼 어디로 갔어야 되냐? 뒷산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일로 파도가 밀어닥치면 다 양쪽으로 파도가 화도에 휩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늦게 내리고 그리고 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학생 108명 중에 74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초등학교 교사다 그러면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온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느냐?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리더십의 관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비슷한 일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벌써 뭐 20년 가까이 되는 2003년도 2월 18일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면은 2월 18일 날 오전 9시 50분쯤에 1079호 열차, 전철이죠. 열차가 여기에 섰는데 그때 김대한이라는 그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휘발유통을 들고 와서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그러니까 승객들이 그걸 말렸는데 결국은 병 하나를 바닥에 던지고 그게 이제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니까 그때 승객들이 이제 불이 붙으니까 승객들은 그 문을 열고 이제 1079호 승객들은 이제 도피하고 문이 이제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열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기관사는 이 불을 끄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를 하니까 그냥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좋은 말로 현장 이탈이고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불이 나니까 그 전철 종합사령실에 화재 경보음이 울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4분 후에, 그러니까 사고가 불이 나고 한 4분 후에 반대편 방향에서 1080호 전철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1079호 열차 옆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붙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불이 1080호 열차에 옮겨 붙었죠. 옮겨 붙었는데 그러면서 전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전기 공급이 중단하니까 출입문을 못 열죠. 그리고 깜깜하죠. 불이 어두워가지고 깜깜하죠. 그러니까 1080호 기관사가 종합사령실하고 연락을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 대구 사투리로 그랬다고 합니까? 우쩝니까? 그러니까 사령실에서 승객들을 동요하지 못하게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해라. 그런데 이제 전기는 공급이 중단되니까 전철 안은 깜깜한 거죠. 그런데 마스터 키를 기관사가 뽑아가지고 현장을 이탈했어요.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1080호에 있던 승객들도 일부 승객들은 그 문을 수동으로 열고 탈출을 하고 많은 사람이 결국은 거기서 그 화상으로 죽거나 아니면은 질식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총 192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121명, 그리고 실종자가 21명이 나와서 굉장히 큰 열차 사고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기관사가 현장을 이탈해 버립니다. 뭐 아닌 말로 문을 열어주던가 아니면은 안내방송을 해서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런 안내방송도 안 하고 자기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특히 1080호 기관사는 마스터키를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전원이 완전히 꺼져 버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1080호에서 희생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자, 4분 후에 1079호에 화재가 발생하고 4분 후에 1080호 열차가 와서 옆에다 붙입니다. 4분 동안 종합사령수실은 뭐 했고 1080호가 접근하다 보면 화재가 난 게 보였는데 왜 그 옆에다 갖다 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역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철이 보통 2분 간격으로 한 역이 2분 걸리지 않습니까? 전역을 출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출발했다가 이 기관사가 불이 난 걸 보고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으면 되는 거죠. 이러한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희생자가 났다 이겁니다. 자, 일본과 한국에서는 오카와 초등학교 참사나 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같은 어처구니 일이 발생했는데, 미국 사례를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 사진 기억날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있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비행기에 의해 가지고 테러를 당하는 거죠. 요 왼쪽 사진은 그 쌍둥이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기가 나고 있는 게 그 북쪽 건물입니다. 북쪽 건물은 이미 공격을 받았어요. 그게 8시 46분이고, 요 비행기가 이 북쪽 건물을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이게 9시 3분.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을 받고 남쪽 건물이 공격받기까지는 17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공격을 받아서 이 오른쪽 사진처럼 양쪽 다 이렇게 불이 나고 결국은 이 건물이 붕괴해서 2,606명이 사망을 하고, 뭐 부상자가 뭐 6,000명에서 25,000명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공격을 받은 요 남쪽 건물의 보에는 모건 스탠리라는 은행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는 JP 모건에 이어가지고 아마 미국 제2대 그 투자은행일 겁니다. 거기 수천 명이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입주한 층의 보안을 책임진 사람이 릭 레스콜라라는 보안 책임자였어요. 1939년생이니까 사고가 일어날 적에는 벌써 60이 넘은 나이였죠. 이 사람이 북쪽 건물이 공격을 받으니까 17분의 시간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모건 스탠리 그 직원들한테 전부 다 대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층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전원 대피를 해서 비상계단으로 내려오죠.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모건 스탠리 직원 2,687명이 안전하게 이제 대피를 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어진 시간은 17분. 그래서 다 대피한 후에 요 사진에 나왔듯이 비행기가 충돌을 해가지고 결국 남쪽 건물도 테러를 당하고 붕괴가 되는 거죠. 릭 레스콜라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관리소 직원이죠. 그 중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층이 모건 스탠리가 입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너무 깐깐하게 해가지고 꼭 훈련을 시키고 늘 그 안전 또는 비상 대피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 은행에서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건 스탠리면은 거기 펀드 매니저 정도 한다 그러면 연봉이 수십만 불입니다. 고액 소득자들이죠. 그런데 어째 나이든 보안 책임자가 와가지고 떽떽거리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평소 그런 훈련을 잘 받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2,687명이 안전하게 이제 대피를 한 거죠. 불과 시간은 10몇 분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은 릭 레스콜라는 어떻게 됐느냐? 다 대피하고 난 후에 혹시 대피하지 못한 직원이 있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테러를 당하고 그는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죠. 자, 2,687명을 살렸다라는 거는 그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606명이죠. 그러니까 릭 레스콜라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는 뭐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 사진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에어버스 A320 기종이 비상 착륙, 그러니까 동체 착륙이라겠죠. 강에 착륙해서 구조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 밑에 사진은 구조선이 오기 전에 이제 기내에서 이제 빠져나왔죠. 그래서 어떤 부위 같은 걸 설치하고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양쪽에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구조선이 다가와서 이들을 다 구조하죠. 그 비행기 안에는 승객 150명하고 승무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부상자가 없이 전원 이 구출이 됩니다. 이거를 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나 하면은 너무 뭐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서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일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2016년에 이걸 영화화하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그 기장 조종사가 주인공이 이제 탐 행크스였는데 그 기장 이름이 체슬리 썰렌버거입니다. 그래서 셜리 허드슨 강의 기적. 그래서 무슨 흥행에도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월 15일 뉴욕의 1월 15일이면 진짜 춥습니다. 그때 오후 3시 26분에 여객기가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을 이륙을 하죠. 뉴욕 남쪽에 있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을 향해서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1분 만에 세 대와 충돌을 합니다. 공항에서 그런 일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트 엔진에 세 대가 빨려 들어가죠. 그럼 엔진이 고장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개, 양쪽 날개의 엔진이 전부 다 멈춥니다. 그러면 자체 동력에 의해 가지고 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중에 떠 있으니까 소위 글라이딩, 활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고 야 이게 엔진이 멈췄다 하니까 3시 28분에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 허드슨강 건너편 뉴저지에 있는 티터보로 공항입니다. 그렇게 큰 공항은 아닙니다. 라구아디아는 그 국제공항이고요.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뭐라고 지시하나 하면은 그래 그러면 글로 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활강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활강하다 보면은 전부 다 비행기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시를 받고 조금 가다가 그 썰렌버거가 기장이 도저히 활강에서 글로 가다간 중간에 추락할 것 같으니까 조금 가다가 허드슨 강을 보고 허드슨 강에 동체 착륙을 해야겠다. 비상 착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조금 가다가 선회를 하죠. 선회를 해서 이거 활강입니다. 해서 결국은 허드슨 강에 무사히 착륙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맨해튼이고 여기가 뉴저지죠. 그 가운데를 흐르는 허드슨 강인데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그럴까? 허드슨 강이 복잡합니다. 유람선도 많고 개인 보트도 있고 화물선도 다니고. 근데 아무튼 거기에 무사히 이제 착륙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구조선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시 30분
이제 착륙을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4시 25분이 되면은 승무원 5명, 승객 150명에서 155명이 모두 구조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상자가 몇 명 발생하는데 뭐냐 하면은 기다리다가 춥고 뭐 이 구조선 안 오는 거 아니냐, 이 비행기 가라앉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물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몇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시 26분에 이륙을 하고 27분이 되면 세대하고 충돌해가지고 엔진은 섰고 1분 있다가 터토보로 공항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고 아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추락할 것 같다 해가지고 허드슨강에 착륙한 게 3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3분 또는 지시를 받고 한 10몇 초 사이에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그대로 갔으면 중간에 추락했을 거다. 활강 이 속도가 떨어지면서 기체가 추락했을 거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위기 상황에 2, 3분 사이에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체슬리 썰렌버거는 공군 조종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당시에는 베테랑 조종사로 58세, 아직도 생존해 있고 비행기 안전에 관한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리더라는 거는 그런 의사결정,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썰렌버거 예를 받듯이 자 지시를 딱 받았지만은 티터보로 공항으로 가라 하시지만 자기가 판단하기엔 거기까지 가기엔 활강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잘못하면 기체가 추락한다. 그러니까 허드슨강에 내리겠다. 물론 그 강이 가까운 데 있었다라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카와 초등학교 사건이나 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나 책임감이 없잖아요. 책임감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리더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전용 그 기사 딸린 전용 승용차도 있어야 되고 여비소도 있어야 되고 법인카드도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쓰는 법인카드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개폼 잡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책임진 조직과 집단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은 신속해야 됩니다. 자, 의사소통이 신속하지 못, 4가지 사례를 봐서 의사소통, 그 의사결정이 그 보안 책임자나 또는 썰렌버거나 굉장히 신속하게 내리잖아요. 이게 전문성이 없으면은 그런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성공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뭐 영웅이 되건가 또는 큰 보상을 받는 거죠. 실패했으면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더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가 돼야겠다. 그건 굉장히 외롭고 힘든 겁니다. 의사결정. 조직과 집단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그냥 개폼 잡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의 가장,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그것도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닌 말로 집안이 흥하느냐, 집안이 쪽박을 차느냐, 그거죠. 의사결정을 그 리더가 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훈련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개개인이 굉장히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죠. 그냥 무조건 높이 올라가면은 좋은 걸로 생각하죠. 리더는 반드시 큰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관사도 리더입니다. 교사도 리더입니다. 당연히 공중에 떠 있는 어떤 항공기의 기장이 리더죠. 위기 상황, 뭐 화재가 났다, 지진이 났다.
그럼 그 보안 책임자가 리더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 조직의 구성원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이 문제 그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채널을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더십 강의를 계속하려고 그러고 죄송하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우리나라 내각에는 과연 앞에서 그 보여준 보안 책임자 또는 썰렌버거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